나는 심령 스팟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터널, 묘지, 우물 등 H연내에 있는 심령 스팟은 거의 돌았다. 심령 스팟에 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붙여서 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연이 있는 장소에는 꼭 뭔가가 있다. 원한을 남기고 죽은 영, 예전부터 내려오는 낡은 풍습의 잔재, 산속의 괴이, 그런 것들을 나는 부정함이라고 부른다. 죽음이나 재난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게 부정함의 원래 의미다. 부정함을 붙여 돌아오고 말았던 일이 실은 몇 번 있다. 심령 스팟에서 돌아온 후에 이상하게 어깨가 무거워지거나 긁은 상처 같은 붉은 상처가 몸에 나와 낫지를 않는다. 말하자면 영적 장애라는 게 일어난다. 경증이라면 방 내 귀퉁이에 소금을 쌓아서 결계를 치면 낫는다. 중증일 경우에는 신사에서 앵마기를 받는다. 제일 위험했던 건 2년 전 어느 터널에 갔을 때이다. 집에 돌아와서 매일 검게 탄 얼굴의 여자가 꿈에 나온다. 내 몸은 날로 약해져 간다.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잔뜩 빠져 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토한다. 소금으로 친 결계도 효과가 없다. 전례 없는 강력한 부정함이었다. 꿈에 나오는 여자의 검은 얼굴은 불에 탄 것일 것이다. 불에 탔다는 건 문자 그대로 몸이 타서 죽은 것. 아니, 물건이 탈 때 나오는 연기로 질식사한 게 직접적인 사인이 될 것이다. 결국 불에 탄 죽음이라는 것은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숨을 쉴 수 없는 괴로움을 동시에 맛보고 마는 죽음인 것이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여자는 필시 큰 고통을 안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부정함이라도 어느 신사의 주지는 아주 손쉽게 물리친다. 즉 재령이 된 것이다. 심령 스팟 정도의 부정함 같은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 쪽이 훨씬 강하다. 오컬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 에이코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 정말로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라고 경고해주지만 실제로는 괜찮다. 위험한 것을 달고 온다면 신사의 주지가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다음은 어느 심령 스팟이 좋을까? 헤맨 끝에 고른 것은 어느 폐단지였다. S연에 있는 그 단지는 70년대에 개발이 시작돼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단지가 있던 곳은 원래 산을 밀고 강을 매립하여 그 위에 집들이 지어졌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는 단지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주말을 이용해 나는 그 폐단지에 가보았다. 단지라는 것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외장의 건물들이 같은 간격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섬뜩하다. 사람 손이 닿지 않으니 콘크리트 주택은 금이 가고 덩굴들이 덮이며 창문들은 깨져서 집 안으로 들어가 흩어져 있다. 단지 내에 있는 한 곳을 들어가 본다.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 구멍 뚫린 양동이, 옷 조각 등 사람이 살던 흔적이 남아있다. 분위기는 발군이다. 불빛이라곤 손전등의 희미한 빛뿐. 웃음이 나오고 만다. 최고다. 이 섬뜩한 분위기가 나는 좋다. 오늘은 텐트를 가지고 왔다. 폐단지 한가운데 있는 공원, 녹슨 판다 모양의 놀이기구, 쇠사슬이 끊어진 그네. 이 공원에 텐트를 치고 밤을 밝힌다. 일기를 쓰면서 귀를 기울여 밖의 동정을 살핀다. 텐트 밖은 정막이다. 뭔가 재미난 일, 괴이한 그림자를 본다든지 영적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아침까지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단지 주변을 산책한다. 단지에 오기 전까지 여러모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단지가 세워지기 전에 있던 산, 그 XX산은 산이라기보다는 조금 높은 구름으로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낮에도 어두운 곳이었다고 한다. 이 XX산 근처에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태고 쪽부터 이 산에 접근하는 것을 피하고 산 자체를 무섭게 여겨 기피했다. 그런 곳에는 부정함이 모여든다. 닭이나 돼지를 인간이 고기로 바꾼다. 식사 후에 남은 뼈나 가죽 같은 잔해를 이 산에 버린다. 사람이 죽으면 이 산에 있는 무덤으로 옮겨 매장한다. 예전에는 토장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1800년대 후반에는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는 시설이 이 산에 세워졌다. 시체를 집마당에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낫지 않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한다. 사람들은 죽음이나 병이라는 부정함을 될 수 있는 한 생활권에서 멀리하고 한 곳에 모아 통제하려고 한다. 죽은 동물을 기리는 축생석이라 불리는 돌, 땡땡촌의 토장묘, 전염병 격리시설의 흔적. 단지 주변에는 이런 잔재가 쓸쓸히 남아있다. 나는 이것들을 돌아보았다. 기분 나쁜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 불에 탄 얼굴을 한 여자를 끌고 돌아갔던 터널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다. 심령 스팟은 갔던 그 당시보다도 돌아온 뒤가 무섭다. 부정함을 붙여 돌아온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된다. 2, 3일은 공포가 지속된다. 몸에 뭔가 영적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닌지, 무서운 꿈을 꾸는 건 아닌지. 무섭다. 다만 심령 스팟 순회는 멈출 수가 없다.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스릴이 참을 수가 없다. 단지에서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이 5일이 지났다. 낮에는 일하러 가고 밤에 돌아온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한잔하러 갔다. 술자리도 끝나고 밤 12시. 가까운 역에서 아파트까지의 길을 취한 발걸음으로 흔들거리며 걷는다. 쉬는 날인 내일은 어느 심령 스팟을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며 걷는다. 작은 개천이 흐르는 바로 옆길에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찰박찰박 발소리. 잠시 개천변에 길을 걷는다. 발소리는 아직 따라오고 있다. 이상하다. 나는 취해서 걸음이 안정되지 않아 걸음이 느리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발소리의 주인은 나를 추월하지 않는다. 나는 멈춰선다. 발소리도 멈춘다. 나는 조금 빨리 걷는다. 그러자 발소리도 같은 속도로 따라온다. 내 뒤쪽 20m 정도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소리가 쫓아오는 것이다. 치한? 그럴 리가 없다. 그런가? 일전에 갔던 폐단지. 뭔가 부정함을 끌고 돌아온 것인가? 하지만 발소리 형태를 가진 부정함은 처음이다.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꿈을 꾸는 것 외의 형태를 가진 부정함 같은 경험은 없다. 서둘러 아파트로 돌아간다. 문단속을 하고 방 내귀퉁이에 소금, 액마기용 술을 마시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 귀를 기울인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이불에서 얼굴을 내민다. 아무런 이상은 없다. 나는 불을 켜놓고 잤다. 꿈을 꾼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여자가 길가에 서 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눈을 뜨니 머리털이 많이 빠져 있다. 그 터널에서 돌아왔을 때와 같다. 먹은 것을 토한다. 이것도 똑같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여자는 앵마기를 통해 재령되었을 터였다. 이후 그 터널에는 가지 않고 있다. 어째서 이제 와서 그 여자가 꿈에 나오는 걸까? 전에 그 여자를 재령해준 신사에 전화를 건다. 또 앵마기를 받으면 될 것이다.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신사에서는 앵마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단히 거절당한 채 바로 전화가 끊어진다. 다른 신사에도 전화를 건다. 바로 거절당한다. 또다시 다른 신사에 건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거절당하고 만다. 분명 이상하다. 모두가 오컬트 동료들이 계속 앵마기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실력 있는 신사다. 거절당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전화로 안 되면 신사로 직접 찾아가면 된다. 그 여자를 재령해준 신사. 전화로는 거절을 당했어도 일단 거기로 가보자. 도리를 지난다. 저 너머에서 흰옷을 입은 주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온다. 주지에게 말도 못하고 팔을 붙잡혀 도리 밖으로 끌려 나온다. 당신은 성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주지가 선고한다. 낯익은 주지. 2년 전에 그 여자를 앵마기 후 재령해준 주지이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살려주세요. 그 검은 얼굴에 수처럼 타들어 금이 간 얼굴의 여자가. 나는 필사적으로 주지에게 매달린다. 하지만 주지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나를 떼어내자 이미 늦었어. 조용히 말한다. 이야기라도 들어봅시다. 그러더니 아까와는 딴판으로 상냥한 얼굴로 주지는 말을 해온다. 나는 폐단지에 갔다가 다시 그 그을린 여자가 꿈에 나온 것을 설명한다. 주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찌푸린다. 주지는 우선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준다.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주지가 들었던 목소리는 재령을 부탁하는 내 목소리와 동시에 여자의 째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 바로 옆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전화 너머의 주지에게는 느껴졌다는 이야기이다. 여자 목소리 같은 건 안 들렸어요. 내가 말하니 주지는 당신이 직접 들으면 끝나는 거요. 라고 한다. 여기 신사의 주지를 시작으로 전화를 걸었던 다른 신사에서도 거절했던 이유를 알았다. 나는 굉장히 무서운 귀신을 끌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어느 신사도 이 무서운 귀신과는 관계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주변의 심령 스팟에서 붙어오는 그런 것들은 대수로운 것들은 아니오. 자살자의 영, 원한을 품고 죽은 자의 원한이라든가 하는 힘이 약한 불결한 것들입니다. 단 한 사람이 가진 원한 따위는 쉽게 물리칠 수가 있죠. 다만 부정함의 집합체는 별도요. 폐단지가 세워지기 전에 있던 XX산. 인근 마을들에 살던 사람들이 수십, 수백 년에 걸쳐 그곳에 버린 부정함. XX산에는 수천, 아니 수만이 넘는 수의 사람들이 품어온 부정적인 감정이 모여 있다. 더러워!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죽음이나 재앙을 연상시키는 것을 꺼리고 무서워하면서 사람들은 부정함을 XX산에 버려왔다고 그 주지는 말했다. 하지만 어째서 검게 탄 얼굴의 여자를 폐단지에서 붙여오게 된 것일까? 그 여자 귀신은 원래
터널에 있었는데, 게다가 2년 전 이 주지의 손으로 재령했을 텐데. 그런 내 의문에도 주지는 답을 갖고 있었다. 주지는 바로 옆 주차장에 있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수를 하나 사준다. 한여름인데도 따뜻한 음료를 파는 기묘한 자판기였다. 2년 전에 내 몸에서 제거된 여자의 영혼은 소멸하지도 않고 성불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지는 말한다. 내 몸에 붙어있던 여자와의 인연을 앵마기로 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앵마기란 부정함을 씻는 것, 죽음이나 재앙을 인간의 몸에서 멀리 만드는 것, 사람의 몸에서 부정함을 쫓아내 어딘가로 보내버리는 것이라고 주지는 설명했다. 2년 전 당신 몸에서 쫓아낸 여자의 영은 터널로 돌아가지 않고 폐단지로 향한 걸세. 부정함이 쌓인 폐단지로 끌려간 것이오. 주지가 말하길 원한을 품은 혼이나 원념은 비슷한 음의 감정을 띤 장소를 선호해서 모인다고 한다. 제가 폐단지에 간 것으로 다시 그 여자와의 인연이 생긴 건가요? 차를 마시면서 아주 조금은 안정이 된 내가 주지에게 묻는다. 여자의 영과 폐단지에 있던 부정함의 집합체 모두에게 인연이 생겼다. 부정함의 집합체는 검게 그을린 얼굴의 여자의 모습을 빌어 내 뒤쪽에 실체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원래라면 XX산이 부정함을 모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결계의 역할을 했는데 폐단지를 만들 때 건축업자가 산을 무너뜨렸다. 그게 폐단이었던 것 같다. 산의 영역이라는 결계를 잃고 부정함의 집합체는 폭주한다. 살던 곳을 잃고 사람들에게 차례로 달라붙는다. 그러나 XX산과는 달리 인간의 몸에는 거대한 힘을 가진 부정함을 받아들일 내구력은 없다. 빙의된 사람은 예외 없이 몸이 망가졌다. 달라붙을 상대를 찾아 헤매던 부정함의 집합체는 그 단지에 들어왔던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달라붙은 것. 쫓아주세요. 제 몸에서 어떻게든 쫓아주세요. 나는 신주에게 울며 매달렸다. 무리요. 당신은 부정함의 집합지가 됐으니까. 부정함이 머무는 곳. 예전에는 XX산. 지금은 내 몸안이 된 것이다. 이젠 방법이 없는 걸까? 그래서 이미 늦었다고 주지는 말했던 것인가? 나는 빙의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귀신들이 사는 집이 되어버렸다. 영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부정함들이 나를 새로운 부정함의 집합지로 골랐다. 내 자신이 심령 스팟이 되어버린 것인가? 쫓아내도 몇 번을 쫓아내도 다시 내 몸으로 귀신들은 돌아올 것이다. 부정함은 내 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상했다. 빈 깡통을 힘껏 멀리 내던진다. 불쌍한 사람을 보듯 하는 주지를 향해 구해달라고! 부탁이니까 살려줘! 하고 고함을 지른다. 주지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등을 돌리더니 도리 안쪽으로 사라져간다. 역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다. 주지를 따라가서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아파트로 돌아간다. 귀를 막고 뛰어서 돌아간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끝나는 거라고 주지는 말했다. 검게 탄 얼굴의 여자는 바로 부정함의 집합체. 그것의 발자국 소리도 뒤에서 쫓아온다. 나에게 붙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끌려오는 것이다. 어디로 도망을 쳐도 소용이 없다. 아파트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든다.
다음날 눈이 떠진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손발에 힘이 들어가질 않는다.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다. 아침에도 밤에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이불 속에만 있다. 매일매일 나는 이불 속에 있다. 매일매일 몸은 쇠약해간다. 내 몸은 그 여자와 같이 그을린 생기 없는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제 여자가 창문 바로 밖에까지 왔다. 오늘은 여자가 집 안에 있다. 내일은 어디까지 올 것인가? 조금씩 조금씩 내 옆으로 다가오는 여자. 빨리, 빨리, 빨리. 단숨에 빨리 죽여줘. 검은 여자는 계속 보이고 있다. 눈을 뗄 수가 없다. 내가 죽는다면 여자는 폐단지로 돌아가겠지. 마지막 힘을 다해 겨우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일기에 경고를 남긴다. 이 일기를 읽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폐단지에는 가지 마. S연에 있는 폐단지에는 절대로